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연휴가 끝나 있더라고요. 연휴가 길다 느껴질 때쯤 눈이 한바탕 와서 썰매도 끌어주고 눈싸움도 하고 그랬는데요. 열심히 썰매 끌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귀엽게 자리 잡은 눈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눈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바로 2003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눈사람. 예. 이 드라마는 그 단순한 그 로맨스를 넘어서 가족, 죄책감, 그리고 뭐 사랑의 경계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예. 처제랑 형부 사이에서 재혼이 가능한지 뭐 이 주제로도 하나 뭐 얘기해 볼 법한데, 처제와 형부 사이에서 재혼이 가능한지 뭐 이 얘기는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오늘은 진짜 눈사람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눈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예. 아무도 눈사람 만들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눈이 내리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연스럽게 눈을 모아서 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제 하나둘 힘을 모아서 커다란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낑착낑착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인제 표정을 만들고 뭐 목도리도 두르고 뭐 장갑을 인제 벗고 마지막 터치를 이렇게 세심하게 하면 완성. 예. 눈사람은 그렇게 보통 태어나죠. 그래서 인제 뭐 이런저런 나뭇가지도 꽂고 뭐 예쁘게 꾸며 주기도 하고, 그렇게 공들여 만든 눈사람이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와서 발로 차서 무너뜨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니 왜 저래?' 싶은 마음이 먼저 드시겠죠. 예. 특히나 자기가 만든 눈사람이라면 그 애정을 담아 만든 결과물을 몇 초 만에 허무하게 잃어버린 느낌이 들 테니까요. 예. 그런데 막상 눈사람을 부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눈덩이잖아요. 뭐 어차피 녹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눈사람은 영구적인 조형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지죠, 보통은. 예. 물론 눈사람은 언젠간 녹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까지 녹아서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눈사람을 일부러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재물손괴죄 얘기를 하냐고요? 예. 어쩌다 보니까 눈이 오는 바람에 또 그렇게 됐네요. 뭐 사실 제가 재물손괴죄 얘기하면 한 일 주일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 주일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적당히.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형법 제366 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눈사람이 재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뭐 눈사람을 망가뜨리면 그게 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다툴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눈사람이 재물에 해당하는지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재물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형체가 있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남의 집 TV, 자동차, 휴대폰, 유리창, 화분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근데 눈사람은 좀 애매합니다. 예. 눈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자연적으로 생긴 눈으로 만든 거고 그 눈이 내 거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인제 몇 시간만 지나도 어차피 또 녹아버리는데 이걸 제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단순히 눈덩이 두 개를 쌓아 놓은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눈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 즉 집 앞마당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누군가 부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일단은 뭐 재물손괴를 따지기 이전에 뭐 주거 침입이 먼저 문제될 테니까, 예, 보통은 이런 경우는 주거 침입으로 먼저 고소를 하겠죠. 근데 뭐 집 앞마당이 아니라 뭐 가게 앞에 눈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홍보용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
이렇게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눈사람은 광고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뭐 가게 앞에 쌓아 있는 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번 눈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눈 축제 같은 데서 대형 눈사람 혹은 뭐 눈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눈 축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눈 조각상들은 뭐 몇 시간 만에 없어지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눈 축제를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전시된 조각상들은 당연히 뭐 재물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비슷한 취지로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눈사람들도, 예, 가게에서 뭐 1-2 시간 보라고 눈사람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고, 눈을 어쨌든 이거를 단단하게 해 가지고 적어도 며칠은 가게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본다면 예, 최소한 뭐 가게 앞에 홍보용으로 쌓아 놓은 눈사람 정도는 뭐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뭐 눈사람을 부쉈다고 해서 뭐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또 뻔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인제 뭐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만든 걸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뭐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매너의 문제입니다. '눈사람은 어차피 녹을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는 이런 생각보다 '누군가 정성껏 만든 걸 뭐 굳이 내가 망가뜨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음에 길에서 눈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예, 웃고 사진 찍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혹시나 좀 무너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발차기를 세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날려 버리겠다. 머리통을 날려 버리겠다.' 물론 그런 충동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혹시나 뭐 조금 무너져 있는 눈사람을 발견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다듬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눈사람 안에 그 눈사람 모양 만들기 위해서 그 돌덩이 같은 거를 가운 돌덩이나 뭐 이런 거 단단한 거를 안에다 넣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눈사람 보이니까 신나 가지고 이거 착 한번 차서 내가 신나게 눈 뿌려 보겠다고 발차기 했다가 발등이 뭔가 돌 같은 거에 찍혔다. 이러면은 이 눈사람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뭐 고소나 이런 거가 가능한지, 어 실제로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눈사람을 찼는데 내가 다쳤다. 그럼 이거 눈사람 만든 사람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요. 예. 뭐 그 눈사람을 진짜 일부러 누구 엿먹이려고 단단하게 진짜 단단한 걸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진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 놨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눈사람을 만들면서 누가 진짜 누구 다치라고 일부러 그렇게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예. 경찰분이 조사할 때 "이거 눈사람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누구 다치게 하려고 만들었죠."라고 하기에는 진짜 눈사람 안에 심하게 뾰족한 흉기 정도가 들어있지 않은 이상해야 예, 이거 가지고 눈사람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애들이 눈사람 크게 만들자 그랬는데 예, 안 만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눈집게 가지고 놀자."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제가 눈사람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예, 뭐 일종의 직업병이랄까요? 예.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눈집게 그 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눈집게로 막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남들이랑 공유하려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다 배치를 해 놨는데 누가 그냥 와서 싹 밀고 갔다. "뭐 이 사람 어떻게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예쁘게 만들어 놓은 배치가 날아간 게 참 아깝긴 한데, 그걸 재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재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거를 뭐 배치해 놓은 공간이 보통은 놀이터나 아니면 아파트 이렇게 통로 같은 데 배치를 해 놓는데 뭐 거기다 배치해 놓은 걸 가지고 "내 재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제가 뭐 이제 그런 거 상담 들어오면은 그냥 상담료도 돌려 드리고 그냥 예 기분 푸시라고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 눈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간 밖을 봤더니 또 눈이 오는데 차 세차는 또 언제 하고 또 오늘도 밖에 나가서 예 제가 '썰매를 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 봅니다. 예. 아무튼 눈길 운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 보시면 그냥 예쁘게 사진만 찍어 주시고 그걸 부수거나 뭐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예 그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또 오늘도 이렇게 10 분가량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